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신춘문예에 응모를 했으니까 네, 오랫동안 한 거죠. 거의 한평생, 일평생 다 거기다 바쳤네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정말 똥고집에 미련 맞은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 승리인가 그것도 싶고 그래. 하고 싶은 일도, 할 줄 아는 일도, 잘하고 싶은 일도 소설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한평생 소설가를 열망했던 여인이 30년 만에 꿈을 포기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노안 때문이라는군요. 노안이 왔다는 건 나이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늙었다는 거. 아, 내가 늙을 때까지 이걸 했구나. 그런데 아직도 못하고 있구나. 그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때 깨달은 거죠. 스스로 인생 실패자라고 낙인 찍었던 시절, 실패를 배낭에 메고 떠난 70일간의 아이슬란드 여행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죠.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나라에서는 실패자를 찬양한다. 그래서 도저히 그 가치관, 그 철학이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그 나라에 가면 내가 영웅인데 나는 인생을 완전 실패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정말 죽기 전에 이 나라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아이슬란드에 가지 않았더라면 깨닫지 못했을 다짐들. 오늘도 은경 씨는 지리산 자락, 오래된 한옥을 지키며 행복의 다짐을 곱씹는 중입니다. 비록 노안의 속도는 더 빨라졌지만 세상 눈치 안 보고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깡도 더 굵어졌습니다. 그나저나 일평생 소설만 쓰던 여인이 어쩌다 민박집 주인이 됐을까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은경 씨의 지리산 정착기, 그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예부터 산세험한 설악은 아버지 같고 둘레둘레 걷기 좋은 지리산은 너그러운 어머니의 품이라고 했던가요? 지리산이 창창해지는 5월, 배낭에 고민 하나씩 메고 와 걸음걸음 풀고 가는 일들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해발 350m, 지리산 뱀사골로 향하는 첫 관문 원천마을을 찾았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에 둘러싸인 한옥이 눈에 띄는데요. 지은 지 70년 된 구옥. 야트막한 툇마루에 아침 해가 파고들면 은경 씨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요즘은 오늘은 6시 반에 일어나는데 요즘 보통 7시쯤 일어나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한옥 옆 빨간 벽돌집에 살고 있는 집주인 은경 씨. 저녁 때마다 자기 전에 다음날 할 일을 메모를 해놓는데 어제 깜빡했어. 피곤해가지고. 하루의 소소한 할 일들. 메모를 안 해놓으면 까먹을 때가 많아서 요즘 연못도 과산화수소 뿌려야 되고. 11년 전 둘레길을 걷다가 귀촌을 결심했습니다. 전세금을 빼 오래된 한옥을 샀고요. 3년 전부터 민박집 주인이 됐습니다. 원천마을에 오기 전까지 은경 씨는 30년 가까이 소설을 쓰며 살았습니다. 소설가 등용문이라는 신춘문예에만 32번 도전했다죠. 그냥 그 글 쓰는 자체가 가장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는 거의 종교적인 그런.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신춘문예에 응모를 했으니까 네, 오랫동안 한 거죠. 거의 한평생, 일평생 다 거기다 바쳤네요. 꿈이 뭐냐고 물어볼 때마다 고민 없이 소설가라고 대답했고요. 대학 땐 글 좀 쓴다는 문학 청년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미국 이민을 떠나야 했죠. 결혼은 그때 이제 대학 2년
나오고 같은 고향인인데 그 친구가 가족하고 전부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였어요. 미국에서 10년 결혼 생활했고 3년 더 살고 왔어요. 결혼 생활하고 이혼하고 3년 이제 혼자 살다가 다시 안 되겠다. 미국에서도 계속 신춘문예 응모를 했거든요. 살면서도 한국에 돌아가서 현지에서 써야 되겠다. 한글로 쓰는 작업이니까. 10년 만에 끝난 결혼 생활. 세 아이를 남겨두고 홀로 귀국을 한 이유는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힘든 시간을 소설을 쓰며 버틴 은경 씨. 해마다 신춘문예에 응모했지만 번번이 낙방을 거듭했죠. 승패로 따지면 32전 32패. 봄꽃이 30번 피었다지는 긴 세월을 소설가 지망생으로 산 셈입니다. 키우시는 게 많아서 물 주는 것도 일인데요? 그렇죠. 재밌으니까 하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면 아마 못할 것 같아. 과산화수소 2병만 오늘 써야 될 것 같아. 연못에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끼가 끼기 시작해서 이끼 제거용으로 과산화수소를 연못에 뿌려주거든요. 연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든 게 이끼예요. 그래서 이 이끼 제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황토를 뿌려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해본 것 중에는 과산화수소가 가장 쉽고 그리고 효과도 아주 제일 좋았어요. 몰라서 이걸 병치에 그냥 들고 뿌렸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수련 잎이거든요. 여기에 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구멍이 뻥뻥 뚫리더라고요. 네네. 연못에 핀 수련을 보고 싶어서 직접 땅을 판 은경 씨. 이끼가 사라진 연못엔 올여름에도 청순한 수련이 꽃을 피우겠죠. 작은 연못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걸 2달 전에 제가 만들었어요. 이걸요? 네, 이게 원래 여기가 또랑이에요. 이렇게 물이 저기 뒤부터 계속 이렇게 물이 흐르는 또랑인데 이 자리를 땅을 파고 이 돌을 다 쌓고 해서 이게 잘 보시면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꼬리고 이게 지느러미예요.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공간을 그리고 금붕어를 넣고 근데 예전에는 이런 일이 제가 이제 공사판 이런 데서 육체노동을 많이 해서 힘들지 않았는데 이 돌이 엄청 무겁잖아요. 이걸 옮기고 막 하는 게 이제 막 세력이 나이가 역시 나이 값을 하는구나. 나이가 들수록 점점 육체노동이 힘들어지니까. 시인이 될 때까지 낮엔 육체노동을 하고 밤엔 소설을 썼습니다. 몸으로 터득한 경험을 살려 이 오래된 한옥도 구석구석 직접 고쳤다는데요. 헛간이 있던 자리엔 정자를 들였고요. 무너진 붓도막을 다시 올려 무쇠솥을 걸었습니다. 온전히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 쓸고 닦고 광내는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다는군요. 제가 해수로 3년 전에 저 옆에 붉은 벽돌집을 지으면서 민박을 시작했죠. 제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이게 비어버리니까 아깝잖아요. 이 예쁜 집이. 본격적으로 한 건 작년부터예요. 그러니까 1년 됐어요. 그 전에는 그냥 아는 분들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이사 와서 한 일은 제가 평생 작가가 되겠다고 글 쓰고 이렇게 돈 조금씩 벌다 보니까 가난해서 그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한 번도 술을 사거나 밥을 산 적이 없어요. 항상 얻어먹었죠. 근데 그걸 갚을 길이 없었는데 이사 와서 돈은 없지만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갚을 수 있겠다 해서 친구들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내주고 제가 온갖 나무, 산나물, 들나물을 채취해다가 요리를 해서 정말 상이 꽉 차게 밥 3끼를 해줬죠. 그거 10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게 이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좋았죠. 저도 엄청. 돌이켜보니 30년 가까이 매년 3편의 소설을 써 등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일처럼 무모한 도전이었을까요? 포기를 몰랐던 낙타를 주저앉게 만든 건 몸이 늙어가는 신호, 노안이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이 길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게 노안이라는 게 이제 그 시간이 이만큼 지났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0년, 20년 지나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매달렸다는 의식을 못하고 있다가 노안이 왔다는 건 나이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늙었다는 거. 아, 내가 늙을 때까지 이걸 했구나. 그런데 아직도 못하고 있구나. 아, 죽고 싶었어요. 저희 엄마가 들으시면 속상해 하시겠지만 딱 죽고 싶은 심정. 이제 나 어떻게 살지? 그냥 눈앞이 깜깜한 거 뭘 붙들고 살지? 뭐 하면서 살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연애도 제대로 뭐 못하고 다 실패, 뭐 결혼 생활 실패, 뭐 그것 때문에 그 이유는 그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꿈도 못 이뤘고 모든 걸 다 실패했더라고요. 아, 인생 실패자다. 뭔가 열심히 한 거는 같은데 인생 완전 실패했구나. 지금도 눈물 날라 그래 그 얘기를. 그때 심정 그랬어요. 스스로 인생 실패자라고 체념했던 시기, 운명처럼 아이슬란드를 만났습니다. 만기 보험을 깨 떠났던 조금은 대책 없는 여행이었죠. 25kg 배낭을 앞뒤로 메고 지며 그렇게 미지의 땅을 누볐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슬란드였을까요? 그 나라에서는 실패자를 찬양한다. 영원히 실패할수록 그 사람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래서 도저히 그 가치관, 그 철학이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세상에 이런 나라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그 나라에 가면 내가 영웅인데 나는 인생을 완전 실패한 사람이니까 궁금해서 아, 정말 죽기 전에 이 나라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여행 한번 갔다 와서 인생관이 확 바뀌었다라고 허풍 떠는 사람들 굉장히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어떤 여행이도 여행 한번 갔다 온다 그래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거나 가치관이 달라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운 좋게도 그 한 번의 여행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죠. 히치하이킹과 캠핑으로 만들어간 71일간의 여정.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린 인생 실패자에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황홀한 감동이었다는데요. 나는 정말 실패자일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의 답도 그곳에서 찾았습니다. 신춘문예는 32번이나 고배를 마셨지만 그의 아이슬란드 여행기는 무사히 세상에 나왔습니다. 작가 강은경의 이름으로 말이죠. 오늘은 시골 5일장 서는 날입니다. 아이슬란드를 두 발로 횡단한 지도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나이 60줄에 민박집 주인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장 보러 가신다고요? 네, 5일장. 오늘 다른 건 안 사고 옥상 텃밭에 살 모종들을 살 거예요. 70년 된 구옥이라 외풍이 심해 겨울 동안엔 민박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4월부터 다시 문을 열었으니 여기저기 주인 손 기다리는 곳이 많을 수밖에요. 모처럼 나온 장구경인데 알뜰한 은경씨 허투루 돈 쓰는 법이 없습니다. 저분한테 사시면 뭐 주고 오시나요? 이거 살 거 오늘 사갈 거. 뭐 네, 방울토마토 16. 네. 네, 이것 좀 사려고 하는데 방울토마토 동그란 거 16개. 16구. 네. 맨입 먹는 깻잎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만 주세요. 네. 3개 2,000원, 또 3개 2,000원. 하나, 둘, 3개 셋. 2,000원, 또 3개 2,000원. 하나, 둘, 셋. 3개 2,000원 하나는 더 주고, 또 3개 2,000원. 응. 네. 네.
23,300원. 예. 잘해야 된다는 게 계산이. 그러니까. 계산 저도 잘못해서 나 이거 헛고생을 했거든요. 26,700원.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고마워요. 네. 민박집 주인이 된 지 올해로 3년 차. 손님들이 좋아하는 오이고추부터 여름 내 주렁주렁 열릴 방울토마토까지 옥상 텃밭에 심을 채소 모종은 종류별로 넉넉히 사왔습니다. 심어야지. 카메라는 뭐예요? 유튜브 촬영하면서 심으려고요. 유튜브도 하시고? 네. 심심풀이로 취미생활. 재밌으신가요? 유튜브 하시는 거? 그냥 네. 그냥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 옥상 텃밭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옥상 텃밭에 대해서. 네. 조회수가 높아요. 텃밭을 옥상에다가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근데 지난 이거 한 2번 정도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이 화분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좀 설명해 드리고 이제 옥상을 어떻게 파고라 올리고 하는 옥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위에도 테라스가 있어요? 네, 테라스를 그 외국 여행하다 보면 옥상에 이렇게 테라스를 만들어 놓고 파고라라고 그러죠. 만들어 놓고 야외 카페처럼 해놓은 데가 굉장히 분위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망이 엄청 좋으니까. 한옥 옆에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때부터 옥상 텃밭을 계획했습니다. 자신의 취향대로 꾸민 공간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봄볕이 좋아 며칠 사이 상추는 푸릇푸릇 먹기 좋게 자랐습니다. 이런 날 민박집에 손님이 없다면 반칙 아닌가요? 손님 기다리는 마음이야 누구보다 은경 씨가 오매불망이겠죠. 그런데 어쩐지 천하태평입니다. 지리산 자락 산촌마을에도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논밭에 농작물을 심는 손길이 바쁩니다. 저도 이제 1년 농사를 시작해 볼까요? 고작 옥상 텃밭 농사지만요. 옥상 텃밭을 만드는 비용보다 그 마트에서 채소를 사 먹는 게 싸겠다 하신 분이요. 네, 맞습니다. 옥상에 텃밭 만드는 방법을 낭낭한 목소리로 알려주는 은경 씨. 성우인 제가 들어도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요. 예순의 나이에도 SNS는 기본이고요. 개인 방송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은경 씨의 입담에 구독과 좋아요로 화답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죠? 지난해부터 독학으로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소설을 쓰던 손으로 붓을 쥔 은경 씨. 요즘엔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재미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여름부터. 아무 다른 생각 없이 여기에 완전 몰입돼서 빠져드는 느낌? 나의 생각이나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시킨다는 그 작업이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사진도 많이 찍으러 다니고 뭐 유튜브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그때 뭐 하겠다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닌데 그림은 여기 딱 캔버스 앞에 앉지 않아도 하루 종일 머릿속에 그림에 대한 어떤 구성이나 구상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는 거 보니까 한 7, 80%? 살면서 여기 생활에서 네. 꽤 크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사실 전보다 노안이 더 깊어져 그림을 그릴 때도 돋보기 안정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노안의 불편함보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물감으로 신나게 풀어내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참새들의 합창소리가 지리산의 아침을 깨웁니다. 햇볕 잘 드는 양지바른 뒷뜰엔 하루 사이
삼색 버드나무 꽃이 더 만개했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을 들락날락하는 걸 보니 오늘은 예약 손님이 있나 봅니다. 오늘 손님이 오셔서 아침 일찍 여기에 장작, 그러니까 온돌방에 아궁이 불을 떼놔야 되는데 가마솥에 물을 안 붓고 떼면 이 가마솥이 열받아서 깨지겠죠? 5월에도 밤 공기가 쌀쌀한 지리산 자락. 손님 오는 날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 앞을 지키는 은정 씨입니다. 어느 정도 불이 붙을 때까지. 이게 방이 좀 구들이 두꺼워요. 그래서 일찍 떼놔야 손님들 한 3시쯤 오시는데 오실 때쯤 해서 방이 따뜻해져요. 은정 씨는 기억 속 외갓집의 모습을 떠올리며 집을 고쳤습니다. 무너진 부뚜막은 당진에 사시는 어머니가 한 걸음에 달려와 뚝딱 만들어주셨다죠. 깊숙이 넣어야 됩니다.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이 부뚜막이 없었어요. 거의 다 무너진 상태. 그래서 이건 저희 엄마가 오셔서 부뚜막을 만들어 주시고 가마솥 걸어 주시고, 그리고 저런 그릇 올려 있는 선반은 제가 매달았어요. 선반 달고 집에서 예전에 쓰던 그릇들 갖다가 민속촌처럼 장식해 놓고. 제가 처음에 이 집을 사서 여기로 이사 왔을 때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집 자랑을 엄청 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집에서 살고 있다. 우리 집이 제일 예쁘다. 그럼 완전 자랑. 근데 지금은 자랑 못해요. 안 해요. 이제 저 새 집을 짓고 나서는 집 자랑 한다는 게 마치 정말 부동산 자랑, 재물 자랑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못하겠어요. 그 당시엔 이거는 뭐 낡은 집이고 싼 집이고 이거 돈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낭만, 운치 막 이런 걸 자랑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는 신났었는데 자랑거리가 있어서 지금은 자랑거리가 줄었어. 가마솥 걸어둔 부뚜막이며 새들도 앉아 쉬는 툇마루까지 지리산에서 만난 오래된 한옥은 나날이 정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운 외갓집처럼 말이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은정씨. 내 집에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특별한 환영식이라는군요. 거기 됐어요. 그만 나오실 수 있나?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오시는 거예요? 네, 저희 집 처음이에요. 우선 들어오시고. 멀리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 은경 씨하고는 남다른 인연이 있답니다. 여기. 야무가 한옥이.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죠, 한옥은. 밖에서. 네. 이 방 쓰시는 거고요. 네. 방불 아침에 떼놨어요. 따뜻하죠? 그리고 보통 아시겠지? 이게 옷걸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몰라서 옷을 여기다 옛날 방식으로 옷 걸어놓는 거. 그리고 보시면은 기둥에 스위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켰다가 이제 들어가실 때 끄고 들어가시면 되고, 이쪽에도 스위치. 자, 옥상. 지금 옥상 텃밭에서 따드실 수 있는 거는 상추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상추 고기 구워 드시고 할 때 따다 드시면 되고요. 너무 좋네요. 진짜. 와, 1박이 모자라. 1박 하긴 좀 아깝죠. 작가님 뭐 팬이고요. 쑥스럽게. 네. 그림. 아니, 책. 네. 네. 그림은 책 다. 그림은 아직 네. 실물을 못 봐서. 아직 실물은 못 봤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진으로만 봐도 저희가 이제 너무 좋아서. 예. 오늘 직접 보러 왔어요, 네. 그림을. 네. 네. 원래 아트 딜러 하시는 분들 부부신데 네.
네, 갤러리에서 제가 제 출판사 대표님하고 같이 제가 따라가서 2번 그 갤러리에 갔었죠. 그때 뵀었죠. 근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깊이 나눈 적은 없고, 그때 인사만 2번 네. 간단하게 했었고요. 네. 제가 사는 공간. 와, 이곳이 작가의 방이로구나. 전도 유망한 화가를 발굴해 아트마켓에 작품을 소개하는 두 사람. 네, 아트 딜러의 방문에 은경 씨 긴장한 눈치입니다. 우선 주방에 네. 제가 소품 아. 그냥 조금 그냥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제 딸이 판화한 거고 나머지는 네. 네. 그냥 이건 그냥 스케치 여행 다니면서 네. 그린 그냥 스케치들이고 선 연습하느냐고 누드를 한동안 아, 네. 지금, 그렇긴 네. 지금 여기를 지금 작업실로 쓰고 있어요. 제 그림 설명하는 거 처음인데 그냥 아, 이거 지금 작업 중이신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거 세 개를 똑같은 그 연잎이 시들었을 때 연꽃밭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시든 모양 이렇게 시들어서 굳어 있는데 햇살이 막 비치는데 그럼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이런 내면을 다 가지고 있다. 뭐 페미니스트적인 거, 이건 뭐 모성적인 거, 뭐 이런 예술적인 거, 나이든 네.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내 안에 지금 다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모자켓에 갖다 붙여놓은 거죠, 그냥 콜라주처럼. 네. 전문가의 감상평은 어떨지 궁금하군요. 이쪽 정자에서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책 네, 저는 이제 작가님 책 아이슬란드 책 읽고 네. 되게 작가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더 이제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죠. 예. 사실 30년 동안 그 네, 네. 등단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굉장히 젊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그래서 그냥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소설가가 될 거야. 약간 이런 해서 얘기인 줄 알았어요. 30대쯤. 네네네. 아이슬란드 여행기를 통해 작가와 독자로 만난 세 사람. 은경 씨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인연의 고리가 더 깊어졌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개성 있는 시선으로 담아낸 초보 화가에게 아트 딜러 부부는 애정 어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죠. 와인 있는 많이 만나는 정말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조용했던 툇마루에 수런수런 웃음소리가 쌓여가는 밤입니다. 저도 여기 구들방에 새벽까지 훈기가 남아있어서 두 사람 모처럼 꿀잠을 잤다죠. 외갓집에 놀러온 기분으로 편안히 머물다 가는 손님들. 자식 손자 떠나보내는 외할머니 마음도 이렇게 아쉬우셨겠죠. 손님이 떠나고 나면 은경 씨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적적하지 않냐고요? 글쎄요. 기다렸다는 듯 집을 나서는 은경 씨입니다. 양손 무겁게 짐까지 챙겨서 어디에 가는 걸까요? 짐이 엄청 많아. 손님 보내자마자 어디 가시나요? 차박 여행 갑니다. 차박이요? 네. 어디로 가시나요? 오늘은 황매산이라고 합천에 있는 철쭉이 지금 한창 예쁘게 펴 있다고 그래서 거길 가보려고요. 5월 이맘때면 황매산엔 철쭉이 한창이라죠. 손님 맞이하느라 주말을 바쁘게 보냈으니 오늘은 꽃 찾아가는 나비처럼 사뿐사뿐 해차를 부려볼 참입니다.
해발 1000m 평원 위에 진분홍 꽃물결이 넘실거립니다. 어느새 7분 능선까지 만개한 황매산 철쭉. 소문 듣고 상춘객 몰려오기 전에 부지런히 걸음을 옮겨봐야겠죠. 물길을 따라 도착한 곳은 합천호입니다. 53세 배낭을 메고 아이슬란드를 걸었던 은경씨. 최근엔 나홀로 차박을 즐기는 중입니다. 3월엔 남해로, 4월엔 마이산으로 훌쩍 떠났다죠. 오늘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호숫가에서 하룻밤 묵어갈 생각입니다. 올해 60이 된 은경씨. 환갑을 앞둔 나이지만 담력과 배포는 MZ세대에 못지않습니다. 능숙하게 머물 자리를 마련했으니 이제 뷰 맛집에서 먹방을 즐겨야겠죠. 도시락이요. 소풍 나온 것처럼. 간단하게. 와, 미역국이 따뜻하니까 혼자 먹어서 미안해요. 한 입 먹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오래도록 씹어가면서 집에만 있을 때보단 훨씬 더 자유로워진 느낌? 사진도 찍고 약간 좀 필이 오는 데서는 한 2-3시간 앉아서 그림 그릴 때도 있고요. 배가 고프면 밥 먹고 그리고 자고 이제 차박이 하도 인기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차박하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또 쓰레기 함부로 투기하고 배설 아무 데서나 함부로 하고 자연 훼손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머물고 가는 자리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쓰레기 봉투 집에서 가지고 나와서 뭐 모든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집에 가져가서 버리고. 은경씨가 차박을 즐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다녀간 흔적을 절대 남기지 않는 것. 음식은 도시락으로 해결하고요.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간다는군요. 어느새 해가 저물고 봄볕에 반짝이던 물결도 고요히 잠을 청하는 시간. 은경씨도 잠자리를 준비합니다. 이제 주무실 건가요? 자야죠. 이제 밤인데 호수가 바라다 보이는 이팝나무 아래에서 오늘 잘 겁니다. 신발 벗었어. 뭐 밤이라 깜깜하고 몰아놓으면 지금 이렇게 혼자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다리도 괜찮으세요? 끝에? 끝에? 아, 안 넘어오세요? 안 나가요. 끝까지. 제 발 여기 있는데. 끝이 안 나가고. 이 좁은 공간이 저는 아늑하고 참 좋아요. 뚜껑 열면 딱 이렇게 변기예요. 여기 어떻게 앉아요? 여기 앉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쭈그리고요? 네. 약간 천장이 다 그게 문제야. 그 허리를 굽히고 앉아야 돼. 여기에 이제 소대변을 하고 이 물을 이렇게 펌프질하면 이 양쪽에 이제 물이 변기에서 물 쏟아듯이 확 쏟아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주무실 건가요? 자야죠, 저는. 네. 굿나잇입니다. 여기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제가 무서움을 안 타기 때문에 커튼을 닫겠습니다. 빠이. 네. 잘 잘게요. 네. 네. 캄캄한 어둠을 이팝꽃이 환하게 밝혀주는 밤. 청청한 별을 세다 잠드는 평화로운 시간이 호수 위로 흘러갑니다. 글쎄요,
호숫가라 새벽바람이 찼을 텐데 은경 씨 밤새 안녕하신가요? 이야. 네, 잘 잤습니다. 어제 별 본다고 나왔다가 너무 추워서 들어가서 일찍 잤어요. 시원한 호수 바람으로 잠을 깨우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하룻밤 낯선 곳에서 유목민처럼 자유를 즐겼으니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지리산 자락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소설보다 소설 같은 은경 씨의 지리산 정착기. 앞으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고요? 저는 원래 이렇게 먼 미래의 일은 계획하지 않는데 계획을 해야 뭐 짧게 1년 단위로 계획을 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는 이게 사는 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몸 때문에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떡하지? 하고 생각해 놓은 건 있어요. 제 이제 마지막 꿈 같은 건데 그것도. 근데 그게 이루어질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운명이라는 건 뭐 내일 제가 바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전제는 제외하고 여기서 한 10년 정도 더 살고 그럼 70이잖아요. 70여도 운전할 수 있고 그때도 뭐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나이니까 작은 1인용 캠핑카를 하나 사서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떠날 때는 이 집 다 팔고 물건 다 정리하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별 파티를 할 거야. 내 모든 물건, 책들이며 다 갖고 싶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홀가분하게 몸 하나, 옷가지 몇 개 그렇게 딱 들고 캠핑카를 몰고 세계 일주를 하다 물론 이 집 판 돈으로 경비가 있어야 되니까 어딘가에서 그냥 사라질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형제나 가족들은 저의 성격이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절대 말리지를 못한다는 걸 알아서 근데 친구들은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건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럼 다시 못 본다는 얘기해서 아니 내가 어디 미국에 있다 그러면 거기로 와. 그래서 잠깐 여행 같이 할 수 있어. 근데 아무튼 반대하는 친구들이 지금 많아서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을 어떻게 시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갈 길을 축복을 받고 싶은데 참 오래 하나의 꿈만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했으니 인생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날도 있었죠. 이제 은경 씨는 성공과 실패로 삶을 재단하지도 먼 미래를 계획하며 아득바득 살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매 순간 살아있음에 희열하며 다정한 할머니로 늙어가고 싶을 뿐. 누구보다 맹렬히 꿈을 뒤쫓았고 수없이 좌절했던 시간. 넘어진 은경 씨를 일으켜 세운 한마디가 있습니다. 꼭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